자,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준호군, 민지양,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보리아스 교재에서도 노동공급 파트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선호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거예요. 이 노동공급 이론은요, 매년 시험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 모든 이론의 아주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노동공급 이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니까 오늘 정말 바짝 집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선호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쉬는 게 더 좋은데, 또는 아니야, 난 돈 버는 게 더 좋아. 이런 지극히 주관적인 마음을 대체 어떻게 학문적으로 분석한다는 건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은 바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명확한 도구로 분석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맞아요, 박사님. 저도 그게 딱 궁금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석한다는 건지 좀 감이 잘 안 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민지양. 바로 그 의문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똑똑하게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 나갈 내용입니다. 이 6단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근로자의 선호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단단한 이해를 갖게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죠. 경제학자들은 근로자의 선택을 아주 단순한 모델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두 가지, 즉 재화를 소비하는 것, 영어로는 consumption, 앞으로 C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 leisure, L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 문제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할 거냐, 아니면 일을 좀 줄이고 여가를 즐길 거냐. 바로 이 상충관계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는 게 노동공급 이론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바로 효용입니다. 효용,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만족감이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어떤 근로자든 자신의 효용, 즉 만족감을 가장 극대화하는 소비와 여가의 조합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효용이나 만족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그래프 위에 그려서 시각화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효용함수라는 개념인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마치 하나의 기계 같죠?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 C하고 즐기는 여가 L이 투입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U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만족도, 다시 말해 효용은 소비와 여가의 조합으로 결정된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 함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기 보면 X점과 Y점은 같은 곡선 위에 있죠? 이건 근로자가 X점의 소비여가 조합을 선택하든 Y점의 조합을 선택하든 만족감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즉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에 저기 위에 있는 Z점은 어때요? 더 바깥쪽, 더 높은 곳에 있는 곡선 위의 점이죠. 이건 Z점이 X나 Y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감, 즉 더 높은 효용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저 25,000 효용 곡선 위에서는 소비가 500이고 여가가 100시간인 Y점이나 소비가 400이고 여가가 125시간인 X점이나 똑같이 만족한다는 거군요? 실제로는 꽤 다른 상황인데도 말이죠. 정확해, 준호군. 바로 그게 핵심이야. 그 두 선택지 사이에서는 무차별하다는 거지. 아주 예리하게 잘 이해했어. 방금 준호군이 아주 절 짚어줬어요.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4가지의 절대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이 규칙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이 4가지 규칙입니다. 첫째, 우아양합니다. 이건 여가를 더 즐기려면 소비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충관계를 의미하죠. 둘째,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높습니다. 이건 다다익선 생각하면 쉽죠. 셋째, 절대로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호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마지막 넷째, 원점을 향해 볼록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배울 한계대체율 체감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박사님, 그런데 왜 서로 교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민지양. 자,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두 곡선이 Z점에서 교차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Z하고 X는 같은 곡선 유원 위에 있으니까 효용이 같죠? 그리고 Z하고 Y도 같은 곡선 유저로 위에 있으니까 효용이 같아야 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X와 Y도 효용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X하고 Y는 명백히 다른 곡선 위에 있고 Y가 X보다 소비도 많고 여가도 많으니 당연히 더 선호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절대로 교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호가 일관성이 있다는 기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명쾌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기울기를 이해하는 것, 이야말로 노동여가 선택을 마스터하는 진짜 열쇠입니다.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시간, 즉 여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기울기의 절대값을 우리는 한계대체율,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줄여서 MRS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즉 한계대체율 MRS는요. 여가 1시간의 한계 효용, 즉 MUL을 소비 한 단위의 한계 효용, 즉 MUC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노동여가 선택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 머릿속에 꼭 각인해 두세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MRS, 즉 한계의 대체율이란 내가 여가 1시간을 포기할 테니까 최소한 이만큼의 돈, 즉 소비는 해줘야 내 만족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MUL은 여가 1시간의 소중함, MUC는 돈 1달러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즉 MRS는 돈에 비해서 여가를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모든 사람의 선호가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이 차이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두 사람, 신디와 민디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왼쪽 A의 신디를 보세요.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죠. 이건 MRS가 크다는 뜻이고 여가 1시간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아주 많은 소비, 즉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여가 애호가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 B의 민디를 보세요. 곡선이 아주 완만하죠. 이건 MRS가 작다는 뜻으로 적은 보상만 줘도 기꺼이 여가를 포기하고 일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사님, 그럼 시험에 대비해서 두 유형의 특징을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준옥은. 아주 좋은 자세야.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요약입니다. 여가 애호가인 신디는 가파른 무차별 곡선과 높은 MRS를 가지고 일 중심적인 민디는 완만한 무차별 곡선과 낮은 MRS를 갖습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잘 기억해두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우리가 흔히 브리타라고 부르는 문제가 나올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노동경제학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배운 효용, 무차별 곡선, 그리고 한계 대체율 같은 이런 핵심 개념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낯선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 문제는 결국 이 기초 개념들의 조합에 불과하니까요. 오늘 배운 이 지식은 단순히 노무사 시험 합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 세계의 수많은 노동 관련 의사결정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강력한 렌즈가 되어줄 거예요. 뭐랄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 도구들을 손에 쥔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수험생이 아니라 예비 경제 분석가입니다. 이 힘을 믿고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